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거센 상황입니다. 다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하락분들은 이제 모두 정리가 되고 있는 구간에 다다랐다는 거고, 그 하락 지점이 끝난 후에는 다시 비트코인의 대불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지금껏 제가 파동으로만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 이번에는 ICT 관점에서 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 ICT는 이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ICT에서 그 유동성은 쌓여있는 청산 물량들을 말하고 그걸 해치우는 과정으로 차트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요. 자, 이 4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 차트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을 한 차례 끝낸 차트입니다.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은 이 이미지와 같이 ERL 그리고 IRL 순으로 돌아가고 지속적으로 이 과정은 순환이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RL은 외부 유동성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IRL은 그쵸, 내부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4시간 차트를 위아래, 내부와 외부를 나눠봤을 때 이 위아래로 바깥쪽이 외부겠죠. 그리고 내부는요, 그쵸,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곳이 내부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차트는 이 60K를 깨 부수면서 외부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을 마쳤어요. 이 과정 뭐였죠? 그쵸, ERL이었죠. 그럼 그 다음 과정 뭐였나요? 그쵸, IRL, 내부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이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건 이 차트를 일봉 차트로 한번 봐볼까요? 네, 방금 봐드렸던 이 4시간 봉 차트가 이곳,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그쵸, 이 외부 유동성을 더 따낼 움직임은 아직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오늘 월요일 실시간 차트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지금 3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고 시간도 아끼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해보세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최대 45K까지 보고 있는 이유는 이런 모습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ICT 관점으로 더 내려갈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이 남은 내부 유동성을 따내는 과정에서 FBG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ICT에서 유동성은 보통 차트에서는 FBG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로 판가름합니다. 이 구간을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전 상승분에 나왔던 이런 FBG들,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하락분에서 모두 처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 2024년에 쌓여있던 매물대에서는 이 상승 직전에 오더 블럭이라는 게 형성이 된 후에 차트가 들어 올려졌어요. 이 오더 블럭은 이 추세가 바뀌기 전 마지막 거래량이 강한 캔들에서 구간을 잡아낼 수가 있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생겨난 후로 차트가 이 구간을 밟아내면서 올려내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구간이 생겨난 날짜 한번 볼까요? 언제 이렇게 됐나요? 네, 날짜가 대략 2024년 8월 5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비트코인의 과거의 거래량 데이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비트코인 전체적인 거래 데이터 중 거래량이 상당히 튀기 시작한 부분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네, 대략 2024년쯤부터 거래량이 강하게 튀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이 어딘가 한번 보자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오더블럭이 잡혔던 구간 2024년 8월 5일과 6일 부근에서는 저점 부근에서 세력들의 대거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차트로. 네, 그래서 이 세력들의 대량 매집의 흔적, 이 오더블럭 구간은 차트가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는 지켜질 가능성이 큰 구간이다. 아니면 이 밑에 49K를 툭 건드리고 들어올릴 가능성, 즉 이 하방에 쌓인 외부 유동성까지 따낸 후에 들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자면, 지금은 위에서 숏을 보는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스퀴즈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퍼리퀴드 청산 지도를 같이 보시면 확실히 지금은 이 숏을 보고 있는 자금들이 더 월등히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막대기들이 구간마다 쌓여 있는 숏 포지션의 자금이라 보시면 되고, 이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롱 포지션의 구간별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 물량들만 보고 말씀을 드려봤을 땐 이 누적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들은 그 구간에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고, 이 차트가 이 청산 물량들을 건드렸을 때는 스퀴즈, 즉 급격한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 차트의 가격대와 가장 가깝고 긴 캔들이 어디가 많은가요? 네, 한눈에 보시다시피 오른쪽
이 숏을 잡아놓은 자금들의 스퀴즈 위험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 그에 반해 이 롱의 자금들은 적은 상황.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트의 눌림목에서 이 숏은 더 꼬이게 될 거고, 그 구간에서 스퀴즈가 갑자기 발생을 해주면 갑자기 튀어오르는 상승분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트레이더 수와 롱숏 비율을 한번 보시면 이 트레이더 수, 즉 유동성이 거의 메말라 버린 게 확인이 되죠. 이 최고점 부근에 유동성이 쏠려 있다가 차트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유동성도 급격히 말라버리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1시간으로 보시게 되면 이 5월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던 그 유동성이 또 급격하게 말라버린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유동성이 이렇게 없는데 털 게 또 뭐가 있겠냐,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겠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유동성이 적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호가창이 얇다라는 말입니다. 이 호가창이 얇으면 가격을 방어해줄 튼튼한 매물대 장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시장을 쉽게 흔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조금만 크게 움직여줘도 그 얇은 호가 뒤에 숨어있던 이 손절 물량들이 도미노처럼 터지면서 이 숏 스퀴즈나 롱 스퀴즈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 호가창이 듬성듬성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은 징검다리를 훌쩍훌쩍 건너듯 텅 빈 호가를 점프하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 우리가 차트에서 보는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기는 FBG 갭들이 바로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이 적은 트레이더 수 안에서 숏을 보는 개미들보다 롱을 보는 개미들이 더 많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숏의 자금들은 또 어땠어요? 그쵸, 훨씬 많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은 저점이라고 생각이 든 개미들은 이 롱을 더 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숏에 걸려있는 자금들은 훨씬 많다. 그럼 하방 압력은 더 거세게 되겠지만, 이게 차트가 조금만 움직여서 숏 스퀴즈가 나게 되면 이 연쇄 청산이 일어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차트를 좀 보죠. 그래서 지금부터 포지션을 좀 잡으시려면 이 비중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요점이 뭡니까? 이 49K가 털린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되, 그 안에서 나오는 내부 구조는 항상 살피시면서 진입되는 비중을 낮게 들어가시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다시 봐드리면, 지금 보시듯이 이 57.8K는 파동 관점으로 지금 차트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이 1시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부는 5개의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마지막 하락 5파동의 목적지라는 얘기인데, 그걸 계산하는 법은 이 피보나치 확장 툴로 이 하락의 시작점인 1파동의 고점과 그리고 1, 2, 3파동, 이 3파동의 저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4파동의 마지막 고점에 이어주면 가장 정석적으로 떨어질 자리는 57.8K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큰 시간 프레임에서도 적용이 될까 한번 보죠. 네, 이 일봉상에서도 최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락 임펄스 5파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 하락, 2 조정, 3 하락, 4 조정까지 거치고 지금이 5파 하락 지점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그 5파 하락 지점 어떻게 계산했었죠? 그쵸, 확장 툴 켜서 1파 고점 그리고 3파 저점까지 이어준 뒤에 마지막 4파동의 고점에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어딜 가리키나요? 네, 재밌게도 이 좀 전에 봤었던 세부 파동의 끝지점과 이 큰 파동에서의 끝지점이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정석적인 이런 자리는 비슷하지만 하락세가 강해졌을 시에 나오는 이 추세 가속 저점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 세부 파동에서는 추세 가속 시 55K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큰 파동에서의 추세 가속 시 41K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ICT 이론상으로도 역시나 하락 구간이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파동 관점으로도 역시나 하락 구간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 과거에 큰 거래량으로 남겨뒀던 이 오더블록 매직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반응도 중요하고, 지금은 유동성이 메말라 있지만 이 숏을 보는 자금들이 대거 쌓여 있어서 이 차트가 조금만 위로 찔러져도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숏 스퀴즈, 이 장대 양봉들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위에 있는 숏 수익은 정리를
정리를 하게 될 거고 저희 스터디방에서도 같이 잡았던 분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저점 구간들은 지금 이 스터디방에서는 계속 브리핑을 드리면서 자리가 나왔을 때 계속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부터 저점을 잡아보고 싶다, 또는 저점 신호가 언제 나오는지라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터디방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띄워드린 대화창은 바로 어제 봐드렸었던 단기 타점 화면이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 방 입장하시는데 필요한 건 돈도 멤버십도 아닌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으니까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밑으로 내려보셨을 때 제가 적어둔 링크가 하나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보셨을 때 바로 문자를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때 그대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바로 되시는 거니까 더 편하게 신청 가능하실 거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절차 그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무료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은 점차 반등을 가져오면서 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을 하다 보면 큰 손실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투자는 방향을 맞춰내는 그런 홀짝 게임이 아니라 이런 구간마다에서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분봉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스터디방에서 함께 안전하게 수익 봐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